저는 공주에서 샐러드용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29살 이고은입니다. 저는 22년도 6월 달에 이제 농장을 설립을 해서요. 지금 4년차 귀농 농부고요.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한 3년 정도 샐러드 창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채소를 막 여기저기 이제 보러 다니고 이제 뭐 구매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신선도나 아니면 채소의 모양이나 이런 게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내가 1차 생산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했죠. 고은 씨는 1600제곱미터가 넘는 두 동의 하우스에 7가지 종류의 채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자신만의 방법까지 갖게 됐습니다. 요거는 아직 속이 안 찼긴 했는데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속이 차올라요, 계속. 그래서 요게 속이 꽉 차면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버터헤드예요. 얘도 요 가운데를 눌렀을 때 딱딱해지면 수확을 해줘요. 잎이 되게 부드럽고 이제 버터같이 부드럽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실제로 이거 맛을 보면 입술이 버터 먹은 것처럼 반들반들해져요. 이렇게 해서 속잎이 요렇게 노란 속잎이 있어요. 요게 제일 맛있으니까 요거 먹을게요. 이야,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요. 실제로 농약을 안 쳐요, 저희는. 자신만의 농사 철학을 지키며 꿋꿋하게 제 길을 가고 있는 고은 씨에게도 우여곡절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어요. 처음에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농사를 지었어도 이제 다 죽여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시설이나 기계를 만지는 것도 미숙하다 보니까 되게 실수도 잦았고요. 그때 이 하우스 2동이 꽉 차 있었는데 그거를 모조리 다 죽였어요. 탄탄한 기반과 부모님이라는 좋은 멘토를 둔 승계농이라면 한두 번의 실패쯤은 비싼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밖에서 노지에서 농사 짓는 걸 생각을 한 거죠. 더우면은 위에 물을 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가 이제 여름에 낮에 시들어 있길래 물을 줘야겠다 그러고 위에다가 물을 뿌려줬어요. 분무기로. 근데 걔네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잎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 베드 위에 잎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2동을 다 죽였죠. 그때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죠. 혼자 힘으로 시작한 고은 씨에게 실패는 큰 부담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길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청년 창업농을 위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덕에 제대로 된 기반을 계속해서 다져나갈 수 있었죠. 지원 사업을 저는 조금씩 받았었어요. 우선 이제 공주 내려와서 청년우개농에 선정이 돼서요. 교육이나 아니면 융자 지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뭐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았었고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제가 포장재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멘토멘티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온창고 지원 사업도 50% 보조를 받아서 저온창고를 지었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육묘장을 지을 때 이제 스티로폼 판이 들어가요. 그 판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농장을 이제 보기 좋게 그리고 사용하기 좋게 그렇게 꾸며냈고요. 이런 다양한 지원에다 해마다 늘어가는 농사 경험이 쌓이면서 작년에는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토어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해서 오늘 나갈 물량 체크하고 있고요. 이제 뭐뭐 들어왔는지 종류별로 이제 수확을 해야 돼서
그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포기채소 혼합이 많이 들어왔어요. 주문을 확인한 고은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네, 오늘 보내는 분들은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이에요. 정기 구독하시면 제가 매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의 피드백은 어때요? 리뷰나든가? 너무 만족하시죠.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뭐 다른데 드셨다가 이제 저희 쪽에 정착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 4년차 농부에게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제 애들이 시들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빨리, 최대한 빨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고은 씨. 그러다 보면 가끔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도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는 조바심 내지 않고 보람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처음 찾아주셨을 때 주문이 하나 띵 울렸을 때 와, 그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짜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뭐 하루에 택배 3개 나가고 요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막 포장하고 요랬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기른 채소가 고객의 집으로 향할 때마다 농사짓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도 날씨 좋다. 제가 요거를 다 가진 느낌이에요. 너무 경관이 이제 제 마음을 쏙 뺏어가기 때문에 저 혼자만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기는 원래 저희 어머님이 먼저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근데 2019년도쯤 그때 코로나가 한참 기승 부릴 때 아내랑 아이들이랑 이제 대피하듯이 처음에 이쪽으로 오고 왔는데 그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 자연 그대로였는데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여기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제 자리 잡아가다 보니까 너무 여기가 좋아서 마음을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눌러앉게 돼버렸어요. 두 사람은 군위의 특산물인 대추를 키우고 있죠. 제가 청년창업농 선정 당시에 최대 3억까지 지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 3억까지 대출 지원을 받고 여기 토지를 구매해서 그때 지원했을 때 정말 고민했어요. 3억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라 가지고 조금 상의도 많이 하고 군위구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선생님들이랑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결정할 때 조언도 많이 구했고요. 든든한 지원이 있다는 말에 용기를 내 도전했던 농사. 하지만 8,000제곱미터가 넘는 밭에 300그루 넘는 대추나무를 키우는 일이 초보 농사꾼에게 쉬울 리 없죠. 많이 어렵죠. 일단 정보가 없고 날씨를 맞춰서 시기마다 적기에 작업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그 시기를 딱 맞춰서 작업을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몸에도 안 배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농사는 시간이 말해주고 경험이 가르쳐준다는 걸 이제는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겠죠. 농사는 서툴지만 맛있게 먹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부부. 와, 그래도 제대로 하나 건졌네. 됩니까? 됩니까? 나는 벌리. 진짜다, 진짜.
목마를 때 물 먹는 것보다 확실히 이게 훨씬 낫다.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생활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그 시골에 가서 뭐해? 귀촌에서 뭐해? 농촌에서 농사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농사 짓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이 농사 지은데 그 결실을 맺는 부분, 근데 그 결실이 제가 살아가는 약간 가치를 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그게 직접적으로 제 몸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간의 선택이 없었더라면, 귀촌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자연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의 결정이 불안보다는 확신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했던 수빈 씨는 누구보다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죠. 대기업에 다니던 태연 씨도 처음엔 살아보고 결정하자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여기로 향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확신을 줬죠. 많았죠, 힘든 게. 근데 그 힘든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는 일로 기억되더라고요. 뭐 물이 안 나와서 추운 날 밖에서 이제 따뜻한 물을 데워서 가지고 와서 씻은 적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추억이더라고요. 재밌게 기억으로 남아요. 화장실 가는 거, 이제 밖에, 그 당시에는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추워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딱 잡으면 손이 떡하고 붙을 정도로 추웠거든요. 그런 것도 맞아. 해프닝이에요. 네. 흘러가는 구름처럼 시간도 흐르고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순간이 어느새 마음 한 곳 추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언덕에 자리한 아담한 집 한 채와 정갈한 농장은 주인공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김없이 부지런히 굴러가는 농부의 하루. 수레를 이끄는 힘찬 발걸음을 따라 들어선 곳엔 싱싱함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기는 샤인머스켓 농장입니다. 올해 벌써 4년 차로 이렇게 주렁주렁 포도들이 달려 있고요. 하나하나가 제 꿈과 희망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 포도 농장에서는 생명을 적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작물 상태도 살뜰히 챙겨보는데요. 사람도 이래 더운데 누구 얼마 덥겠노. 이 물 받고 좀 시원하게 좀 잘 먹고 잘 커가지고 포도들 잘 키워줘. 그저 평범한 듯 보이는 이 흙 한 줌에도 그만의 철학과 고집을 더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토양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포도가 나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떤 깻단이라든지 저희가 포도 나무 줄기를 파쇄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부엽토 같은 걸 끌고 와서 항상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보면은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숲의 냄새가 난달까요? 네. 그래서 땅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요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1200제곱미터의 포도하우스에선 연두빛 샤인머스켓이 햇살을 머금고 알알이 연걸어갑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위해 지금은 곁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할 때, 하나하나 손이 가야 하는 섬세한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건 땀 흘려 일궈온 노력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부의 정성이 더해질수록 포도의 맛은 더 깊어지겠죠.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모양을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포도가 처음부터 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꽃도 다듬어주고 알도
모양이 예쁘게 가위로 일일이 다 솎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포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을 이제 농사를 시작하면서 선정이 되어서 합격하고 있는데, 초기에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농사라는 게 바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생활이 되게 어려운데, 매달 이렇게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자본 대신 작은 용기로 시작한 농사의 길. 선뜻 경험과 지혜를 나눠준 이웃 농부들과 청년 농부의 꿈을 응원하는 정부 정책은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름엔 숨이 막히는 더위와 겨울엔 살리에는 추위와 때로는 비와 눈, 거친 바람과 농사는 언제나 자연의 품에 기대야 하지만 때때로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죠. 바닥에 습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지금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을 틀면 습도가 날아가서 버섯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에어컨 틀면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물 뿌리면서 습도 조절하는 거예요. 버섯은 온도와 습도, 공기를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길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마음을 내어줘야 하죠. 표고버섯 특징은 일단 여름철에 지금 잘 자라는 친구는 일단 덩치가 크고요. 뽀얗고 그다음에 대가 굵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향도 엄청 좋고, 근데 이제 송이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고버섯이 버섯 중에 송이 다음으로 향기가 좋은 버섯이거든요. 좀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향도 좋은 게 매우 큰 특징이에요.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이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버섯은 그냥 버섯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버섯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제가 농사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했어요. 필드 엔지니어라고 이제 그 공장,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자동화로 만드는 걸 했었어요. 프로그래머였는데 해외 출장이 좀 많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 놓고 보니까 출장을 갔다 오면 누워있던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고, 갔다 오면 뒤집기 했던 아이가 손잡고 이제 책상에서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못 보다 보니까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맞나 싶기도 해서, 그러니까 청년 창업 농부라는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직장도 있었죠.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날이 많았고, 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훌쩍 자라버린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하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고, 귀농이 그 꿈을 이뤄줄 거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첫 해에는 이제 청년창업농부 지원 사업을 받았고요. 시설비로 한 2억 초반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설 받아서 하우스랑 전기공사 하는데 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농부의 가장 좋은 점이 이제 매달 생활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나와요. 그래갖고 그거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그래서 지금 3년 차 접어든 거라 90만 원씩 생활비를 매달 받아가고 있어요. 그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작겠지만, 농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매출도 없고 돈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오아시스 같은 지원이죠. 그게 청년창업농부에서는 가장 좋은 제도예요. 귀농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 그때 성훈 씨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 창업농 제도를 알게 됐고, 고심 끝에 표고버섯 농사를 선택했죠. 하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추울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더울 때가 문제예요. 더울 때는 이제 냉방기가 돌아서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냉방기가 한 번씩 이제 전기가 많이 쓰면 딸려요. 갖고 셧다운이 돼버리면 얘가 온도가 30도가 올라가서 4시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럼 다 죽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게 제일 겁나고 힘들어요. 한순간 방심에도 상처를 입고 몇 시간을 놓치면 한 철의 노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을 사로잡았죠. 당연히 버섯이나 뭐 농사를 지어본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농가에 가서 실습하고 배웠더라도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 받았던 그 버섯들이 한 80%에서 50%가량 폐기를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었고,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되고 나면서 차차 이제 조금씩 더 배워갔던 거는 용접이나 아니면 배관, 이런 지금 앉아있는 테이블도 사실 제가 하나하나 짜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 다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들고 시련이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두 손으로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더해져 차곡차곡 희망이 쌓였고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값지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삶을 새로 지었고 그 속에서 꿈이 자랐습니다.